코스닥 상장 기업인 인텔리안 테크 2023년도 1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과 연말까지가 아니고 손익분기점 목표 예측을 해보는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41.7% 증가했습니다만은 영업손실이 295.1%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분석을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죠.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5 배속을 보시면 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인데 1분기를 하면서 포매트에 한 가지 좀 추가시킨 게 있습니다. 스캡티시즘에 대한 얘기를 소개하는 건데요. 의구심이 들면 그 의구심이 확신이 될 때까지 조사를 하고 분석을 시작해야 한다. 증거를 입수를 해라. 증거를 확보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어떤 범죄라고 한다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너무 비상식이 상식과 같은 것이라면은 근본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라고 소개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회사는 통신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매출은 469억 원, 470억 원을 달성해서 41.7% 증가했고요.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23.1% 증가했습니다. 매출원가가 더 높게 증가를 했죠. 그래서 매출 총이익률 8.4% 하락했고 거기다가 판매관리비도 46.3%가 증가해서 전년 동기 17억 영업 손실이었는데 영업 손실이 68억 원으로서 300%나 영업 손실이 확대가 됐습니다. 이것이 원가회계 결산 내용인데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크게 증가했는데 왜 영업손실이 더 커졌을까요? 손익계산서에서 보면은 나올 수 있는 답변은 매출원가가 증가를 많이 했군요. 이거하고 판매관리비도 많이 증가했군요. 요거는 결과를 보고 결과를 얘기하는 거니까 원인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스루프 쪽으로 좀 진행을 해보죠.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58.6%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을 것으로 일자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은 19%뿐이 증가를 안 했고 스루풋율이 6.8% 하락을 했습니다. 마진율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운영비용이 55.3%나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제조 원가 손익보다 더 영업손실이 난 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스루풋은 영업손실이 더 크게 나왔습니다. 16억 원. 말씀드린 대로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손실을 보면서도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70억 원이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전체 재고자산은 113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이 증가하니까 일반적으로 매출이 증가하면 재고도 증가한다는 것이 상식으로 되어 있죠. 그러나 앞서 현대건설기계를 했지만 매출이 증가함에도 재고는 줄이는 그런 게 있어야 실질적인 이익이 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증가하면은 모르죠. 재고 증가하는 것은 상식이다. 그게 비상식이란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비상식이 상식처럼 통용되고 있는 우리는 그 현실에서 살고 있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재고자산의 변동 이런 금액이 있는데 마이너스면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원재료 매입액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상품 매입액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면은 A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는 전체 재고자산을 의미합니다.
이 매출원가 재료비가 286억 원으로서 53.7%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은 55.3%가 증가했습니다. 이 운영비용에서 판매관리비 146억 원을 뺀 105억 원이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이 가공비는 소수점 한 자리까지로 보면은 가공비율이 내려갔거든요. 그러면은 얼마간 총 제조비용 중에서도 원재료 가격은 좀 상승을 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이 PQ 총 제조비용의 갭이 69억 원이고요. 이것은 PQ 생산재료비의 갭과 동일한 것이며 또한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과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재고자산이 되면은 변동범위, 비성분의 재고자산의 변동범위가 전체라면은 BWCI 증가매액을 빼주면은 일치를 해야 되는데 제로가 나와야 되는데 25억 차이 있고 전년도에는 37억 원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금액인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요게 이제 불투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3단계로서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가액은 현금 흐름표 상으로는 재고자산 평가손실액을 가감해 주면은 일치를 합니다. 운영비용으로서 직원 인건비가 63억 원 집행이 됐는데 전년 동기보다 19.2%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무려 77명이 증가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렇게 된 결과 아마 평균 임금이 내려간 것은 신입 저임금 신입 사원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인당 평균 매출액은 근데 크게 증가를 16.8% 증가를 했어요. 외주 가공비가 무려 87.8% 증가를 했고 지급 수수료라는 것은 176.3%가 증가했습니다. 인건비는 오히려 떨어진 폭인데 다른 비용들이 꽤 많이 비용이 나간 게 손실의 폭이 더 커진 거가 또 내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주로 저는 운영 비용은 잘 건드리지 않고 원재료 가격 중심으로만 봐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데 그 갭이 너무 클 경우에는 2차로 운영 비용을 또 좀 들여다 봐야 되겠죠. 들여다 보니까 운영 비용에 이 많은 금액들이 경비들이 매우 많이 인상이 되고 금액이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 와서 재고 회전율이 상승을 했는데 스루풋율은 하락을 했어요. 이렇게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반증을 하려면 원재료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추가 상대적으로 더 인하했어야 된다. 그걸 입증해야 된다. 만약에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면 판매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게 인상이 된 거다. 여기에 써 있는 말은 이렇게 반대적으로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재고 회전율에 비해서 수금 속도는 50%뿐이 안 된다는 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통신 기기를 하는 데라면은 납품을 하고서 좀 더 수금을 좀 일찍 해야 돈이 좀 잘 돌아갈 텐데 자기네들의 매입 채무는 돈은 빨리 주고 있죠. 더블로 빨리 주고 있어요. 2022년도 1분기에 자기네 수금 속도보다 주는 속도는 100%더 빠르게 주고 있습니다. 요 매입 채무 회전율만큼 수금 속도도 상승이 돼야 될 것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이 갑을 관계에 의해서 이래서 이제 갑들이 욕을 먹는 거죠. 매입 채무를 빨리 좀 줘야 된다. 돈을. 그러면 가격 인상 효과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분기 보고서에 이제 다시 이 복원시킨 추가로 청구한 논리 도구로서 지금까지 얘기한 걸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만약에 재고 회전율 상승과 수로분율 하락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합니다. 이를 반증하려면 원재료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추가 하락을 하락했음이 데이터로 확인되기 때문이다. 이거 말고 또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가 있다면 재고 회전율을 수량으로 산출해 봐야 된다. 그리고 재고 자산의 변동 범위도 WCA로 재정립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것을 다시 정리하면 T손익과 비성분에서 추론한 원재료 가격 상승과 반중 추론은 모순이 된다. 원재료 가격 동결도 하락 범주로 간주를 한다. 이렇게 우선 말씀드리고요. 이 손익계산서에서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는데 현실적으로 어떠냐? 그러면은 회사가 제시하는 원재료 가격 추이는 변동된 게 없습니다. 이거를 하락으로 간주한다면은 제품 가격이 10% 상승을 했어요. 이게 입증 자료들이 다 반대죠. 이거는 뭐 하락으로 인정한다 그래도 이거는 하락했어야 되는데 또 추가적으로 적자가 났으니까 이게 또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 결국은 이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불투명하다라는 이 인식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죠. 기업이 제시하는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가 관건이다.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으로 비교해야 하지만 가중평균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현실적으로. 해당 원재료의 매입액의 연결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판매 가격은 반중 추론을 입증할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기업은 총체적으로 영업 손실이 확대됐는데 그 손실 확대에 대한 것도 분식회계 개연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1분기 실적을 가지고 연말까지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예측을 해보면은 2,709억 원 정도 해야 되는 거로, 이걸 2,700억 정도 하면은 한 77억 정도 남는 거로 이렇게 되는데, 이 경우 재고를 20% 증가한다는 가정 하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거꾸로 20%를 줄인다면은 적자로 돌아서 버립니다. 이것이 이제 재고를 못 줄이는 근본적으로 원가 회계에 중독되어 있는 현상 때문에 재고를 못 줄이는, 그래서 재고를 줄여야 스루풋상으로 이익이 나는데, 이게 이제 원가 회계가 의사 결정을 함에 있어서 혼돈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허구한 생산과 영업이 싸우게 되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 원가 회계에서부터 온다. 생산이 뭐 성격이 들었고 영업이 성격이 들어와서 서로 싸우는 게 아니고 시스템이 그것을 그렇게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스루프 패러다임으로 예측을 해보면은 2241억 원 정도면 될 것 같다. 이것뿐이 나오질 않습니다. 아무리 용수는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해보면은, 그래서 2200억에 한다고 그러면은 197억이 적자가 나는 거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적자를 벗어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재고 회전율을 연간 6회전까지는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되면은 매출이 1,000억 원가량 더 늘어나야 돼. 이게 실현시킬 수 있을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6회전까지 올린다고 한다면은 155억 이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가 회계 기준으로 2,700억, 이걸 어떤 납품 단가라고 본다면은 27만 원짜리를 22만 원에 만약에 판매하게 된다 그래도 이익을 내는 방법은 재고 회전율만 크게 향상시키면은 이 매출이 증가한 효과가 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 43.5% 증분율만큼 재고가 감소한다고도 하면은 계획했던 계약에서 나오는 결성금 정도 나올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흑자 전환의 키는 제가 봐서는 원재료 가격이 뭐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운영 비용들이 너무 많이 올라갔는데 재고 회전율 향상 외에는 길이 없다. 그것이 오히려 유일한 그 타겟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주가는 75,000원으로서 그 2021년 말보다 2,500원 상승했습니다. 장부 가격 대비 361%가 됐는데요. 제 생각에는 경영 성과가 뒷받침되지 않는 주가는 분명히 리스크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 이렇게 됩니다. 이런 표현들을 어느 날 갑자기 검은 백조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죠. 뭐 우리나라 뭐 SG인가 그런 그 증권 사태처럼 수면 밑에 있다가 뭐 올라서는 거라든지 갑자기 흰 백조 사이에서 검은 백조가 나타나는 그런 꼴을 당할 수도 있는 게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주가라는 것은 저는 소심하기 때문에 경영 성적이 뒷받침되는 주가가 신뢰가 간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어요. 한마디로 이것은 좀 부풀려진 주가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5% 이상 주주를 보면은 성상엽 씨가 21.11%, 인텔리안 시스템즈라는 데가 7.85%, 외국인이 JP 모건이 눈에 띄는데 7.81%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